2019년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는 기습적으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강화 조치를 발표했고, 이것은 곧 7월 4일부터 즉각 실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은 시작되었고, 한국의 국민들은 일본의 만행에 분노하며 일본 불매운동 노재팬을 시작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대응을 비웃으며 한 방송에서는 한국인은 일본 맥주를 마시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의 망언을 금치 않았습니다. 유니클로에서도 재무책임자가 도쿄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 갈 수 없다 라며 무시를 했었죠. 하지만 한국인의 저력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신만만했던 일본산 맥주는 지난 9월 수출의 99.9%의 급감을 맞이하면서 한국의 편의점에 납품가를 인하해주겠다는 제안까지 하며 한국 소비자에게 저자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니클로 또한 실적의 폭락으로 인해 롯데쇼핑에서는 유니클로의 3분기 성적을 비공개 처리하였죠. 또한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임원진들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15주년 감사 이벤트라며 파격적인 세일과 증정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그와 함께 송출된 광고가 한국의 피해자들을 조롱한다는 논란이 퍼지며 유니클로는 더 큰 폭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폭락해버린 매출을 겨울 시즌에 맞춰 회복시키기 위해 유니클로에서는 갖은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불매운동을 조장하는 네티즌들의 글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 삭제 처리시키는가 하면, 다가오는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오프라인 구매 고객에게 유니클로의 겨울 시즌 대표 상품인 히트텍을 무려 10만 장이나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말 단 한 켤레만 구매해도 히트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이벤트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특히 사이즈 랜덤 증정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아니라 단순한 재고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기회를 틈타 폭풍 성장을 노리는 국내 브랜드가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10만 장을 쏜다고? 그러면 우리는 걔네보다 하루 먼저 20만 장 쏜다 라며 이벤트를 개시한 것인데요. 이 브랜드는 유니클로와 달리 사이즈 선택 가능이기 때문에 유니클로를 대놓고 겨냥하여 찍어 누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바로 탑10인데요. 탑10은 일본 불매운동이 싹을 트던 시기부터 대한민국 스파 브랜드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유니클로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파격적인 할인을 지속해왔고, 광복절에는 독립운동가들을 주제로 디자인한 다양한 티셔츠를 판매하는 등의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애국 브랜드입니다. 이 결과로 9월 탑10의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61%의 급등을 보여주었으며, 업계에서는 탑10이 10월에도 70%의 매출 증가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유니클로 묻고 더블로가 전략을 시전하면서 대한민국 땅으로부터 유니클로를 제대로 몰아내고 스파 브랜드 1위로 올라서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는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전략이고, 이를 위해 현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이니 정말 착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탑10의 전략에 한국의 네티즌들은 유니클로에서는 일본어 번역투로 감사제라고 하는데 탑10에서는 행복제로 사용했네. 유니클로 전속 모델이었던 이나영도 빼왔잖아. 대놓고 먹이는 거네. 안되겠다. 얼른 가서 돈으로 혼내줘야겠다 라고 말하며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현재 일본 본토는 여러모로 사면 초가에 빠진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지소미아 연장 기한과 관련하여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방문했었는데, 이를 통해 미국도 한국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원한다 라며 역시 아시아의 문제아는 한국이다 라는 여론을 일으키려 했는데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예상치도 못하게 지금 미국의 국민들은 한국과 일본 모두 돈도 많은데 왜 스스로 방어를 못하는가 의문을 품고 있다 라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편만 들어주길 바랐던 일본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앞으로 일본이 미국에게 줘야 하는 방위비가 증가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게 됐기 때문이죠. 게다가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의 방위비가 일본의 방위비를 웃돌았다. 2010년에는 일본의 방위비가 419억 달러, 한국의 방위비는 352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한국의 방위비가 506억 달러로 494억 달러에 불과한 일본의 것을 넘겨버렸다. 앞으로 한국의 방위비는 더욱 증가시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군비를 증가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국방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어 막상 안보를 위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본보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력을 증진시키며 안보에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나버린 것이죠. 현재 일본에서는 중국도 북한도 한국을 버렸다라며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이 고립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김정은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측근을 파견하여 친서를 전달했다는 사실도 들통나버렸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후쿠시마의 위험성을 공론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외무성이 직접 나서서 대응한다고 했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인 전쟁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재판정에 참석하지 않는 등의 갖은 편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과연 일본 정부가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기사마저 게재되며 앞으로 다가올 대폭풍에 대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현재 동북아에서 진정으로 고립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신임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 완화와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 축소 및 연기와 관련된 그런 취지의 발언에 관해서 두 부처가 동시에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지금 국무부와 미 국방부의 이인영 장관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지금 대북한 제재 레짐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지금 한미연합 훈련과 관련된 아주 강경한 발언은 한미연합 훈련을 지금 연기하고 축소하고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연합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에서 강한 지금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 집단 관광이 아니고 개별 관광일 경우에는 그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미 국무부는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북한에 현찰이 들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재의 일환으로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지금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한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제재와 관련해서도 북한에게 제재를 일부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그러한 제재 완화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지금 철도라든지 도로를 북한에 건설해주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도 북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겁니다. 특히 철도의 경우에는 동구권에 있는 국가 유고슬라비아에서 그 디젤 전동차가 바로 잠수함 엔진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선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유고에 있는 그 디젤 전동차 엔진을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잠수함을 개발하고 그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철도 인프라 건설에 관한 것은 유엔 제재에 분명하게 해당된다 하는 것이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전문가들의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아주 또 이 중대한 실언을 했죠. 그게 뭐냐면은 북한 탈북자들의 지금 이야기하는 북한 인권 기록이 실제인지 아닌지 혹은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의사인지는 검증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검증 과정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식, 유엔 총회에 계속되는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 이런 것들이 탈북자들의 정언을 통해서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지금 입증됐죠. 그런데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러한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 피해에 관한 그러한 정언이라 하는 것이 일방적인 것인지 검증 과정이 부족하다. 자, 이것은 상당히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UN 총회라든지 그 다음에 UN이 지금 임명해두고 있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라든지 그리고 이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조사기관을 구성을 해가지고 서울로 그 대표단을 보내서 탈북자들을 실질적으로 인터뷰해서 내놓은 결과로 하는 것이 북한 내부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탄압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해야 되는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받아들였고 그리고 많은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지금 입증되고 있는 이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 과정이 부족하다. 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인영 장관의 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발언은 그동안 미 국무부가 내놓고 있는 연례 인권 보고서의 내용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미 국무부도 이러한 발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들은 지금 이인영 장관의 발언이라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지금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북한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북한 정치본 수용소를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시기별로 연도별로 찍어서 그걸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 내부에 있는 그 5개, 6개나 되는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10만 명 정도가 되는 북한 무고한 주민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어느 나라 통일부 장관인지 굉장히 의심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4일이죠. 이인영 장관이 한미연합 이 군사훈련을 연기 혹은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군사적인 준비 태세는 미 국방부의 최우선적인 순위이다. 미국은 훈련은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 국방부와 국무성은 한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은 해당 정부에 물어봐라. 해당 고위 관리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되었던 문재인 정권의 고위 관리들이 남북관계, 북핵 문제 그리고 한미관계와 관련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시적시 반박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되었던 문재인 정부 고위 관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바로 적시적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족 공조론에 서 있는 것이고 국제 공조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북한 정책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방국들과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과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동맹국가 미 국무부와 국방성이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 측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처럼 그러한 한미 공조를 훼손시키는 발언들이 나온다 하는 것은 이거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금강산 관광만 하더라도 미국이 볼 경우에는 이것은 완전히 현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건 바로 김정은의 개인 금고로 들어가서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전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왜곡 분배해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다 쓰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북한이 이 내버려 두고 있는 그 공공 인프라, 도로, 철도 이런 걸 왜 대한민국이 돈을 들여서 깔아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이인영 장관의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화생방 무기뿐만 아니고 그동안 등한시되어 왔던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할 지금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러한 대북한 이 강경한 인권 노선에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는, 그걸 지금 부정하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이 탈북자들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관한 정언을 왜곡하려고 하는 이것을 미 국무부가, 미국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이인영 장관의 발언은 국무부와 이 국방부로부터의 비난에 직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 의회로부터의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이인영 장관의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이 워싱턴뿐만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도 엄청난 지금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공조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한미공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제공조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이번 비판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워싱턴의 지금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